미래산업 트렌드와 혁신 사례 3주차 혁신기업 사례 공유경제 2차 시 공유경제 혁신 사례 운송 분야 우버 세계 최대 차량 예약 서비스 우버 최근 차량 예약 서비스 우버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가 우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고 우버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한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모델들이 유행처럼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제도나 시스템에 반발과 저항은 있지만 소비자들은 혁신적인 서비스 등장에 환호하며 우버 혹은 우버 유사 모델의 확산을 반기는 추세입니다. 우버는 기술과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 등에서 혁신이 성공의 키워드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 예약 서비스 우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버 CEO의 창업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현황 및 경쟁에 관한 분석과 성공 요인 및 향후 시사점 분석에 대해 공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 CEO 및 창업 스토리. 우버의 창업자는 올해 39세의 트래비스 켈러닉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그는 1998년 대학을 그만두고 친구와 함께 스카워라는 스타트업을 설립했고 그의 첫 번째 창업 도전이었습니다. 켈러닉은 스카워에서 멀티미디어 검색 엔진과 P2P 파일 교환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미국 방송사, 음반산업협회 등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에 시달려 결국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스카워의 파산 경험은 재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켈러닉은 2001년 스카워 개발자를 데리고 레드스우시라는 기업을 설립했지만 이번에도 그는 P2P 파일 공유 시스템을 택했습니다. 소송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업을 이어나갔고 2007년 마침내 $1,900만 기업을 매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켈러닉이 창업 경험 10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벌어들인 자금으로 2009년 게릿 캠프와 다시 창업에 나서게 됩니다. 켈러닉이 세 번째로 창업한 회사가 바로 우버였습니다. 여느 스타트업이 그렇듯 시작은 소박했습니다. 켈러닉은 택시를 잡는 데 30분이나 걸려 짜증나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고 모바일 버튼 하나로 택시를 부를 수 있을까로 시작된 그의 아이디어는 모든 운전자를 기사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나아갔고 현재 우버를 일궈낸 것입니다. 우버 창업자의 창업 스토리 영상을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트래비스 칼라닉은 2014년 포춘이 선정한 40대 이하의 젊은 비즈니스 리더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정말 세계 경제인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공한 뒤에는 역시 실패도 참 여러 번 했었네요. 네, 칼라닉의 실패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처음에는 보습 학원을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 뒤에 이제 파일 공유 서비스업도 창업을 해서 운영을 했다가 이제 저작권 문제가 불거져서 소송도 겪고 이렇게 좀 다양한 실패를 좀 했었는데요. 실제로 3년 동안은 돈을 한 푼도 못 버는 백수 생활을 했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칼라닉이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었다가 이제 우연히 본 영화가 우디 앨런 감독의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라는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그 영화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이제 우디 앨런 같은 경우에는 노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말 아름다운 예술 영화를 하는데도 그러면 자신도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감동을 통해서 우버라는 성공적인 창업을 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천하의 트래비스 칼라닉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의 실패 끝에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요. 우버 택시도 사실 국내에서 뭐 불법이다 아니다 참 화제가 많았었죠. 그만큼 언급량이 또 만만치 않았겠죠?
네, 작년부터 해서 이제 우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1위를 차지한 만큼 언급량이 작년에 비해서 17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특히 작년의 경우 이제 서울시가 우버 택시 운영을 좀 불허하면서 이런 규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버가 갖고 있는 공유, 가치 이런 키워드들이 좀 나오고 또 대박, 증자, 성장, 투자 같이 좀 사업적인 성공을 조명하는 키워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 도시에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우버보다는 카카오택시의 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 이게 좀 시원시원하진 않네요. 여러 가지 이제 좀 실정법도 있고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논란에 좀 휘말리면서 안착하는 데는 좀 실패를 했고요. 네. 오히려 좀 늦게 출범한 카카오택시가 굉장히 승승장구 중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쪽에서는 지금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이나 구글보다 투자에 있어서는 이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100만 달러 우리 얘기했었거든요. 100억 달러? 예. 우버가 이제 세계 각국에 도입이 될 때마다 이런 논란이나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궁극적으로 우버가 하려고 하는 거는 스마트폰 기반의 운송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우버를 단순히 그런 콜택시 서비스, 운송 서비스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스마트폰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칼라닉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새로운 개념의 운송 서비스를 얼만큼 아주 재미있게 정착시킬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글로벌 자수성가 CEO 베스트 20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재미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주신 임주현 매니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버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듯 우버는 택시를 소유하지 않는 택시 서비스로 운전기사 없는 운송 서비스입니다. 우버는 모바일 앱을 통해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만 수행합니다. 대신 모든 결제는 우버 앱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택시 요금으로 결제된 금액은 우버가 20% 내외 범위에서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운전기사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고소득을 올리는 운전기사도 탄생하고 있습니다. 우버 이용자는 스마트폰에 우버 앱을 깔기만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신 가입 때부터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요금은 등록된 카드를 통해 자동으로 결제되죠. 운전기사에게 직접 건네지 않아도 됩니다. 요금은 날씨와 시간, 요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평일 낮 시간대는 가격이 내려가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체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우버는 두 종류의 서비스인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버블랙은 고급 콜택시 서비스로 일반 택시에 비해 가격이 2배가량 높은 반면 우버엑스는 일반 운전자들이 기사로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가격을 대폭 낮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고급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블랙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애를 먹은 트래비스 켈러닉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택시가 오는 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차량 예약 서비스 우버를 이렇게 탄생시킨 것입니다.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차량 예약 서비스 우버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구글과 테슬라를 위협하는 기술 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버는 헬리콥터 택시 우버콥터, 보트 택시 우버보트, 오토바이 택시 우버모토 등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차량 예약 서비스를 넘어 식료품 당일 배송 서비스 우버프레시와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 등 배달 서비스도 진출하는 등 사업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버가 빠르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이미 검증된 차량 예약 서비스 구조를 다른 도시에도 거침없이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우버가 진출한 국가 수는 60개국이 넘고 도시 수로 따지면 수백 개에 달할 정도로 사업은 무한 확장의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버는 성공한 서비스 구조를 복제해 다른 운송 수단으로 확장하는 데도 공세적으로 나섰습니다. 택시, 일반 차량,
리무진 예약 서비스의 성공으로 기본 데이터와 기술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각종 운송 수단에도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터키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보트로 횡단할 수 있는 우버보트 서비스를 시작해 수상택시 보편화에 기여하였으며 브라질 상파울루시에서 헬리콥터 택시 서비스 우버콥터, 오토바이 택시 우버모토와 자전거 택배 서비스 우버러시 및 유기농 식품 배달 서비스 우버프레시, 그리고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 등 배달 서비스도 진출하는 등 우버의 사업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과감한 인수합병으로 자율주행 차량 리더로 발돋움한 우버는 지오메트릭 인텔리전스와 우버풀의 폭넓은 인프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버가 자율주행 차량 연구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이지만 과감한 의사결정과 빠른 상용화로 자율주행 차량의 무서운 아이로 우뚝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버는 신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여러 연구기관,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인수합병도 진행해왔고 지난해 2월 카네기 멜론 대학과 손잡고 자율주행 차량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자율주행 사업 진출을 알렸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은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도 관여한 곳입니다. 우버는 같은 해 6월 이 대학의 로봇센터 연구원들과 엔지니어들을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우버는 2016년 7월에 자율주행 트럭 개발 스타트업 오토모토를 인수한 지 3개월 만에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트럭을 이용한 물류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우버는 기존 화물 트럭을 그대로 이용하고 화물 트럭에 자율주행 시스템만 개발해 탑재하는 방법으로 상용화에 속도를 냈습니다. 우버는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택시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고 지난 8월에는 자동차 제조사 볼보와 자율주행 차량을 공동 개발 제휴를 맺은 지 불과 넉 달 만에 서비스에 나선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비록 개시 일주일 만인 21일에 캘리포니아주 교통당국의 규제로 종료했지만 우버는 포기하지 않고 영업하던 자율주행 차들을 애리조나주로 옮겨 다시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우버는 끊임없이 실력 있는 스타트업을 물색해 인수합병하며 회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우버가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시킬 인공지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초 AI 스타트업 지오메트릭 인텔리전스를 인수하고 자체 AI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시장에 진입한 지 2년이 채 안 된 우버지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는 큽니다. 니디칼라 랜드연구소 로봇정보과학자는 우버는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유리할 것이라며 우버의 기술 기반은 탄탄해졌고 고객 기반 역시 애초부터 두텁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버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차량 사업에 이미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트럭을 이용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버의 자율주행 트럭 사업부 오토는 기존 화물 트럭을 그대로 이용하고 자율주행 시스템만 개발해 탑재하는 방법으로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에 16대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버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차량 사업에 이미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우버의 자율주행 트럭 사업부 오토는 자율주행으로 세미 트레일러 트럭을 이용하여 우버 프레이트 서비스를 시작했고 피츠버그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율운전 차량의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법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운전대를 손에 쥐고 운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최근에 우버는 AI 회사인 지오메트릭 인텔리전스를 인수하고 인공지능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명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택시나 승용차 공유 예약 관련 비즈니스는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를 초과하고 2030년까지는 3,000억 달러로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현재의 시장은 무인 택시의 출현으로 인해 잠재적인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기업 현황 및 문제점. 그러나 우버는 폭풍 성장에도 불구하고 3조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큰 스타트업으로 평가받는 우버가
처음으로 공개한 실적을 보면 2014년 29억 달러, 2015년 89억 달러, 2016년 총 매출은 200억 달러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총 매출 200억 달러에서 우버가 기사에게 지급하고 남은 순매출은 69억 달러였고 손실은 28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사업으로 인한 손실과 임직원에게 나눠준 주식 매수권에 의한 손실과 부동산 투자 손실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성장성은 높았습니다. 우버의 한 분기 2016년 4분기 동안의 매출은 69억 달러입니다. 유동성에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버는 설립 후 8년 동안 160억 달러의 투자 자금을 유치했으며 이 중 7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버의 기업 가치는 현재 68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우버 비즈니스를 한 예로 들면 우버는 2014년 10월 23일부터 대한민국 서울에서 우버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우버는 이 서비스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사들에게 2,000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고 승객들에게는 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우버의 서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규정했고 서울시는 실제로 단속에 나서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1월 2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우버 택시가 영업하는 것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점, 운전기사 신분이 불확실해 이용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교통사고 시 보험 보장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의 예를 보면 직원으로부터 실리콘밸리 최악의 블랙 기업으로 낙인 찍힌 우버는 기업 문화에 대한 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켈러닉 CEO의 평가에서는 다른 기업을 크게 밑돌았으며 우버 출신 여성 기술자는 우버 회사 내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 보수적인 문화 등을 폭로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유경제품에서 성장한 우버는 새로운 형태의 운송업체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버 운전기사들은 남는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익을 목적으로 한 편법적인 교통서비스 중개업체라 폄하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차의 청사진이 담긴 우버의 사내 문건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문건에는 우버의 꿈인 자율주행 기술이 불안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버 자율주행차는 1에서 2km로 사람이 개입해야 하며 승차감도 별로라고 설명되어 있다 합니다. 성공 요인 및 시사점.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술을 개발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지라는 우버 앱과 비슷한 앱으로 운영되는 최근 상위 5개 자동차 신생회사를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은 인공지능 기술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한 결과로 주목할 만한데 우버의 520억 달러 기업 가치 평가에 이어 우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디디 추싱을 약 315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버가 1위를 차지한 이유는 무인 자동차 프로젝트는 선두주자답게 자율 차량 실험 단계에 있는 유일한 회사이며 AI 및 자율운전 자동차 회사인 지오메트릭 AI 및 오토의 인수를 완료한 점이 특이한 것을 꼽았습니다. 또한 우버의 카풀 서비스인 우버풀은 5개의 관련 앱 중 가장 앞선 제품으로 폭넓은 인프라 덕분에 자율운전 차량에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버는 인도의 자회사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여 100억 달러 시장을 놓고 현지 라이벌과 경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차량 사업에 이미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어 자동차 신생 회사 중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버는 동종업계인 주노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노는 우버의 우수 운전기사만을 영입하고 있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버가 지금까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자산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3주차 혁신기업 사례 공유경제, 2차 시 공유경제 혁신 사례 운송 분야, 우버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주차 혁신기업 사례 소프트웨어 SNS, 1차 시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혁신 사례 펠란티어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